가볼게요. 2026학년도 수능 특강 12강입니다. 4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25년 3월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되겠죠. 12강의 2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덩치가 꽤 큰 지문입니다. 세계화가 각 분야에 끼친 영향입니다. 덩치가 되게 커요. 근데 덩치가 되게 큰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각 분야에 끼친 영향이거든요.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또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나오게 될 거고, 각주 나와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각주 테리토리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는 안 외워도 될걸요. 테리토리가 영토, 땅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테리토리얼 하면은 영토의고, 테리토리얼라이즈 하게 되면은 이게 영토화하다라는 동사가 될 것 같으면서 D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맞게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르게 표현을 할 거고요. 또 세 번째 각주는 우리가 워낙 코로나 세대를 겪었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지문 아니니까 쉽게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last 여기가 아니죠? 여기로 가야 되죠? 어쩐지. The world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rinking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들에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세계가 작아지고 있는지, 즉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For better or worse, 뭐 더 좋거나 뭐 나쁘든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겠는데, 셀룰라이트 텔레비전, 인공위성 TV, 그리고 전화기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럼 약간 통신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have created,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냈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건도 괜찮아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위한 환경?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마찰이 없는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즉각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마찰이 없는 의사소통인데요. 마찰이 없는을 조금 말을 바꾸면 원활한, 이런 뜻으로 바꿔도 괜찮을 거예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냈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휴대전화만 있으면 우리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이 있다면 그들과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뚝뚝 끊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고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좁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편지를 보냈어야 됐겠죠? 한 달 이상 걸렸겠네요. 요즘 어때요?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라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부정어 들어왔고, 더 이상 결정적인 방해물이 아닙니다. 중대한 장애물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방해물이 아니다. 뭔 소리야? 이제 공간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무엇과 관련해서? 가까운 접촉과 관련해서.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가까운 접촉?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예요. 됐죠? 말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와 관련해서 공간적인 거리라는 것은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닙니다. 저하고 친한 형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형은 네덜란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와이프분이 임신해서 네덜란드에 가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어 했더니 줌 있죠, 줌. 뭐 스카이프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데이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데이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만남, 친구의 관계에서 더 이상 결정적인 장애물은 되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좁아지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말을 꼭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새로운, 말을 꼭 이렇게 그냥 돌린다고, 새로운 탈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들, 말을 꼭 이렇게 해요. 또는 심지어
가상 공동체라는 것. 야, 그냥 SNS라고 하면 안 되니, 둘 다? 그냥 SNS 아니야? 탈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요? 무슨 말이죠? 인스타그램 할 때 한국에서만 합니까? 미국에서만 합니까? 일본에서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쵸? 가상의 공동체도 SNS인 거 맞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SNS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됐죠? 심지어 이러한 SNS와 같은 것도 결국에는 HAVPP 발달하게 되었고요. 됐죠? 그럼 지금 뭐가 나온 거죠?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세계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또 SNS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At the same time,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인데 그냥 많은 정보라고 합시다. 왜냐면 여기서 팔레트가 범위라는 뜻이 있거든요. 큰 정보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렇죠? 정보의 접근성이 많아졌겠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To choose from,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Then, 뭐보다 they previously did. 그들이, 즉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했던 것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동사의 느낌이 빡 하고 들죠? 가까운 동사 계열 여기 있군요. 사람들이 예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맞죠? 예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오늘날에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되고 있죠, 계속해서. 흐름은 조금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경제라는 것도 어떠하게 되죠? 또한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인티그레이티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알고 있는 단어죠. 인티그레이트, 합치다, 통합시키다. 그러면 통합된이겠네. 그치?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컴바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탱글드, 쥐얽힌이라든지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경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제라는 것도 합쳐지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휘청한다고 해봅시다. 미국의 경제가.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 특정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도 타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 맞죠? 이제 첫 번째 섹션의 대체적인 것은 거의 정보통신과 관련돼 있었고요. 두 번째 나왔던 내용은 이제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경제라는 것은 통합이 되고 있다. 그러면 경제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됩니까? 계속해서 두 번째 커트로 갑니다. 지난 수십 년의 관점에서 보면 transnational companies, 다국적 기업들은 하나의 국가를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국가를 초월한다는 의미, 다국적 기업들. 물론 여기서 그 transnational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긴 해요. 그때는 좀 다른 의미로 갈 거예요. 다국적 회사들은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수치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늘어났고 사이즈, 크기 면에서 크기가 커졌고 됐니? 그리고 경제적인 중요성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대요. 그럼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소재입니다. 자본주의의 방식은 무엇에? 생산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방식과 머니터리 하면 이게 화폐의라는 뜻이죠. 돈의야, 돈. 머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돈과 관련된 경제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그럼 계속해서 경제 얘기 맞나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본주의 방식.
우리 예전에는 21세기가 되기 전에 자본주의 말고도 공산주의라는 것도 있었고, 그쵸? 국가주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쵸? 파시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죠? 공산주의?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 나올 겁니다. 생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주의의 방식과 일반적으로 돈과 관련된 경제, 즉 자본주의를 의미를 합니다. 돈의 유통과 같은 경제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었어? 계속 현재 완료 쓰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내용이라고요. 거의 어떻게 되었니? 거의 어휘 깔 수 있겠지? 보편적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21세기에는 거의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뭔 소리야?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랬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비슷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겠죠. 예전엔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도 있었지만 뭐 파시즘 이런 것도 있었었잖아요. 하지만 세계가 어떻게 돼요?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 되면서 화폐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의 방식은 대체적으로 다 비슷해지고 있죠. 흐름도 바뀌네요. 정보통신, 경제, as well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럼 정치는 또 어떻게 세계화가 영향을 받았을까요? 전 세계적인 문제들 있지. 이 전 세계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정치 분야에서도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제가 안 해주고 왔다.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야? 한 국가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안건을 올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 관련된 문제만 다루면 안 되죠. 전 세계적인 문제,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이런 의제들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 세상은 좁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 있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가난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All of such a scope. 모두 그러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모든 그러한 범위 내에 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아젠다, 그 의제에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죠? and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병렬 쳐줄까요? 어딨어? 1번 어딨어? involve 2번 전쟁, 평화, 환경, 가난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러한 의제에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잡고 가셔야 되겠네. So, that을 한번 잡고 가보자고. 그러면 너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쵸? 한번 여쭤볼까요? 내용을 잡으려고요. 어떨까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문제들은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소대 사이를 볼게요. 이러한 문제들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많은 전 세계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요. 다국적인 거라고 해석 안 했네요. 그렇게 해도 돼. 한 국가를 초월한 거니까 다국적인 관련성. 그건 뭐야? 전 세계적인 관련성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여러 국가들 사이에 관련성을 수반합니다. 당연하겠지. 기후변화? 하나의 국가만 노력하면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cannot be handled. 다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만족스럽게 그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by single state alone. 뭐에 의해서? 단 하나의 국가만으로. 됐죠? 단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결코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겠죠. 왜 그런 줄 알죠? 기후변화, 가난, 전쟁, 평화 이거는 전 세계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가 없겠죠. 한 나라만으로도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테러리즘. 이건 인터내셔널이니까는 국제적이라도 괜찮겠다. 그래야 트랜스네이셔널을 받을 수 있겠으니까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과 같은 것도 역시 또한
transnational한 problems가 됩니다. 정말 초국가적인 문제들. 그럼 어떤 느낌? 한 나라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가 없겠지? 그 느낌 때문에 여기가 빈칸으로 좋겠어요. 어떤 문제들이니? 도덕적으로 해결돼야만 하는 문제니? 그런 말은 안 나왔죠. 그렇죠? 인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니? 그런 말도 안 나왔죠. 그렇죠? 자, 이 전 세계적인 문제들입니다. 어떤 거지? can 주관대 오로지 이해될 수가 있고 오로지 1번, 2번 오로지 다루어질 수만 있는 문제들일 겁니다. 뭘 통해서? 전 세계적인 coordination, 협력, 괜찮아. 조정, 좋아. 일치, 다 좋아. 왜냐면은 우리가 협력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코퍼레이션처럼 꼭 가는데요. 그 틀린 건 아닙니다. 조정, 일치라는 표현을 머릿속에 바꿔 갈게요. 왜? 25년 3월 모의고사에서 coordination은 이 뜻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 세계적인 조정, 전 세계적인 일치를 통해서만 그러한 문제들은 이해될 수 있고 다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봐봐봐요. 덩치만 크죠? 첫 번째 문장, 하미줄은 딱 깔리면 어떤 말인 줄 알겠죠? 이 세상은 많은 방식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가 잠식되고 있다는 건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 분야, 또 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 또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세계화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섹션별로 보신다면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2번 지문이에요. 쉽죠? 어렵지 않았죠? 두 번째 3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의 오류예요.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의 오류. 이것도 쉬워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지난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뭔가 행동한다. 마치 뭐였습니까? 환자들이 경험을 한 것처럼 모든 근육의 움직임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데요. 제가 이 지문을 딱 읽고 여기 바로 저도 써놨어요. 전 이 문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맞춰보세요.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가 났어요. 이빨의 색깔은? 태어난 아기는 이빨이 없죠. 1학기 다음엔 뭐가 있죠? 여름방학이 있죠. 이 문제가 기억에 저도 여기다 써놨거든요. 왜? 익숙함. 보이죠? 익숙함으로 인해서 뇌가 판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신의 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도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첫 번째 문장에 fluency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게 능숙함이란 뜻인데요. 뭔가 잘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각주 달려있는 단어의 첫 번째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휴리스틱이라고 나오면서 발견적 문제 해결법인데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뇌 가소성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가만히 있어보자. 시험 범위 들어가지 않았네. 24년 3월 모의고사 40번 지문. 거기에 뇌 가소성. 브레인 플라스틱 할 때 휴리스틱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제가 뭐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익숙함이네.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 우리의 뇌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뭔가 오류를 만들어내. 근데 그건 우리의 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여길 수 있죠. Think of A as B 구조였어요. 이 능숙함이라는 것. 그럼 능숙함 뭐다? 뭔가 잘 처리를 한다.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고려할 수 있을까? 뇌의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대. 뭐 하려고 하는 시도? Making a fast and intuitive,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려는 뇌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fluency라는 것은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한 말. 진짜야? 당연한 말. 뭐가 아니라 as opposed to. 뭐가 아니라 더 신중하고 더
분석적인 평가라는 건 아니고, 그쵸?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와 반대로 뇌가 뭔가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는 건 능숙함,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볼까요? 1 더하기 1이 뭐죠? 정말 능숙하네요. 그러면 그거는 뭐 뇌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했나요? 그건 아니네요. 그럼 뇌가 어떻게 시도한 겁니까? 빠르고 직관에 기반한 진실의 판단을 한 거죠. 그게 플루언시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플루언시. 뭐 유창함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뭐다?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뇌의 시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이고 신중하고 분석적인 평가는 아니죠. 물론 이러한 사실을 볼까요? The fact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옵시다. 그러면 the fact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걸로 저 확인했거든요. 동격의 대시 맞고요. 수일치 단수는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네요. 물론 이러한 사실은 어떤 사실? 소재가 살짝 나와요. 소재 나와요, 살짝. 뇌가 처리한다는 사실. 뭘 처리해? 친근한 것들을 더 능숙하게 처리한다는 그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됐지? 이러한 사실은 물론 나쁜 건 아니야.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 뭐 능숙한 게 뭐 빠르게 판단하면은 뭐 그게 무조건 나쁜 거냐? 신중하지 않아서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 분명히라고 해석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likelihood가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모든 가능성으로 짐작해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분명히도, 그렇죠? 당연하게도 이런 표현이 되겠죠. 실제로 분명히도 it's probably a useful, 그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유용하고 적응력 있는 뇌 가소성일 겁니다. 선생님, 뇌 가소성이 아니라 발견적 문제 해결법인데요.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뇌가 굉장히 유연하고 능숙하다라는 걸 하는 거니까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 해도 되는데 나는 휴리스틱이라는 단어를 원래 그 단어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즉 유용하고 적응력 있게 뇌가 능숙하게 뭔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예요. 발견적 문제 해결법 하면 내용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또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있나요? 룰 오브 썸 하면 경험 법칙. 또는 그건 경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할게요.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들에서 보자면 뇌의 그 능숙함이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유용하고 적응력 있는 뇌의 가소성일 것이며, 즉 빠르게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뇌가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경험 법칙일 겁니다. 지금 경험 법칙은 뭐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걸로 보여요. 친근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for your brain if you had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자, 이 문장이 살짝 그 지문과 비슷해서 그래요. 야, 솔직히 말하면 조금 완전히 지치지 않겠어? 조금 지치지 않을까? 시제 잡는 게 좋겠다. it,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이 보인다면 if 문장으로 봤을 때 if 주어 과거 동사가 나오니 가정법 과거에 걸려 있겠네요. 시제를 또 툭 하고 건들 수 있겠죠? 야, 이러면 조금 지치겠지. 너의 뇌가 좀 지칠 텐데 만약에 너가 뭐 해야 한다면, 처리해야 한다면 모든 작은 정보, bit of, 약간의 뭐 단편적인 사소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anew, 새롭게 처리를 한다면 뇌에 있어서 좀 힘든 일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1에다가 이 하나를 더하면
2개. 숫자로 이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한다면 되게 힘든 일이 되겠죠. 알고 계시죠? 뭘? 2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뭐 할 때? 그 문장을 읽을 때 2 곱하기 2는 4. 이거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This has been repeated to you many times. 그래. Rule of some familiar things. 축 하고 여기 나오네. 이러한 것은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것은 비동사 PP, 수동의 느낌이네. 반복이 되었잖아요. 누구에게? 너에게. Many times,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온 거 맞잖아요. 그쵸? 뭐 언제부터 했습니까? 뭐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리할 수 있으시잖아요.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아니지. 능숙하게. 그쵸? 뇌의 가소성이 사용하여서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에 기반한 판단을 함으로 빠르고 능숙하게 2 곱하기 2는 4다 라고 여러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다시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의 이빨 색깔은? 아니요. 아까 하얀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우리는 방금 왜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1학기 다음은 왜 2학기라고 하지? 여름방학인데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다음 내용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능숙하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건 경험 법칙 그리고 familiar things를 처리해 왔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흐름은 여기서부터 바뀌어요. 그럼 문장 삽입 하나 툭 박아놓을 수 있겠죠? 실제로 문장도 짧아요. The real problem.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is that. 주격 보어네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네요.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로 놓고 보자면은 어떤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Other than 우리 요 단어 많이 봤었죠. 뭐를 제외하고 친숙함이라는 것은 제외하고 많은 이유들로 봤을 때 무엇인가가 맞을 수도 있고 오어 뒤에 거 강조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숙한 것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친숙한 것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제외하고 우리가 뭔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이게 뭐 때문이다? 전부 다 familiarity 때문이구나. 여기도 지금 살짝 가정법 냄새 나죠. was가 아니라 were네요. 그쵸? 그럼 이거하고 어울리는 거 어딨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치?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여기 걸려 있네요. 물론 여기도 과거 계열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뭘 물어볼까요? How many?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of each kind? 각각의 종류별로 each 뒤에 단수 맞죠? 그 종류 하나하나대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모세가 데리고 갔나요? 자신과 함께 그 방주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가 방주에다가 자신과 함께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태웠죠? 각각의 종류대로?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2마리씩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Despite the fact, 자 이거 although though 아니네요. Despite 전치사 표현이고 in spite of로 바꿨을 수는 있지만 얘가 although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동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동사가 아니라 대세 묶여 있는 동격의 대세의 실질적인 동격의 대세 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로 볼 수 없겠죠. despite나 in spite of.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모세가
빡친다. 노란 색깔 잔뜩 써야 되는데. 이거 다 나 때문이야. 긴장 좀 하지 그랬냐 대가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방주에다가 각각의 동물을 종류대로 몇 마리씩 태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은 2마리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biblical story 성서의 이야기를 보면 성서의 이야기를 놓고 보자면 it wasn't Moses. 그럼 대세 문장이 여기 걸려 있네요. 성서적인 내용으로 보자면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있던 건 모세가 아니라 방주에 있던 건 노아였죠. 뭐 성경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맞아요. 노아의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방주에 동물을 얼마나 태웠습니까? 종류별로 2마리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실상은 노아인데요. This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ough. 하지만 이거 혼자 있을 땐 그러나죠.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되진 않아. 어디? 너의 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즉 너의 뇌가 문제가 있구나. 그건 아니에요. 뇌에게는 뭐 딱히 큰 역할은 없습니다. 뇌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 It's just predicting familiar answers. 이것은 즉 뇌는 그냥 뭐 했던 것뿐이지? 뇌는 그냥 예상한 것뿐이 아닐까? 친숙한 정답. 오, 그럼 나왔네. 친숙한 정답을 그냥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뭐 1학기 다음에 여름방학이 아니라 2학기? 제 뇌가 문제인가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문제가 아니라요. 뇌가 친숙한 정답을 말하고 있었던 것. 그거다 보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됐죠? 뇌 판단에 오르는 뭐 때문이니까 이제 익숙함이라는 거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그 세 번째 문장의 familiar things와 rule of thumb를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런 걸 소재로 끌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12강의 3번 됐죠? 이제 하나 남았죠?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12강의 4번입니다. 특정 소비자의 관심사를 얻는 미디어 분산에는 이점과 한계가 있다. 특정 소비자의 관심사를 얻는 미디어 분산에는 이점과 한계가 있다는데요. EBS 해설지에 있는 주제문은 미디어 독자의 세분화예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제가 조금 더 집어놨습니다. 좀 어려운 지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순수하게 내용을 끌고 오시고요. 그럼 내용을 끌고 와야 되면 저도 정리할 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말을 제가 천천히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타겟팅하는 것과 세분화라는 것은 타겟팅한다? 목표로 한다라는 것. 그리고 세분화한다라는 것은 고객층을 하나하나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이 필자가 이걸 많이 썼어요. 전치사 추상명사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우리 이거 어디서 했었죠? 교과서 2학년 때도 그 in silence, 그 후안 살바도 내용에서 아마 이런 거 나왔었죠. 오브 추상명사는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죠? 대신에 형용사가 이때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오브가 없어진다면 얘는 다시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보어로 나와야 될 거고 얘는 그때 부사가 되어서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이게 마지막 문장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딱 정하는 것과 고객의 층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로 중요성을 띈다. 최고의 중요성을 띈다. 그건 뭐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됐죠? 누구에게?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결국에 TV, 잡지, 책,
뭐 간단한 뭐라고 할까요? 뭐 출판물 그런 거를 전부 다 가리키거든요. 다시요. 목표를 정하는 것과 그 목표 대상을 어떻게 세분화하는 것은 미디어 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어때? 글씨 좀 작아지지 않았어요? 내용 정리할 때요? 조금 위에다가 써줘. 심지어 뭔가 적을 게 많나 봐요, 제가요.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했을까 봐 다음 문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요. 문법 구조를 잡고 갈게요. 자, 일단 얘를 첫 번째 주어로 잡아주고 and 기점으로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자, 이건 또 두 번째 주어로 잡아주게 되면 얘가 지금 실질적인 동사인데 복수로 들어와 있죠? 주어가 두 개니까요. 그럼 나머지 전치사 in the number와 of media audience는 뭐죠? 뭐겠어요? 전치사 명사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덜렁하고 남는 거는 the increase와 and the consequent fragmentation. 결국 이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니까 당연히 복수예요. 첫 번째 문장을 이해 못했을까 봐 필자는 한 번 더 친절하게 증가는 자, 뭐가 증가했지? 수가 증가했는데 the number of 복수명사 무엇의 수? 미디어의 채널들의 수와 뭐가 증가했지? 미디어 수단들의 수적인 증가. 지금 미디어 채널과 수단들의 수적인 증가요? 뭐 KBS만 보십니까? JTBC도 보셔야 되고요. 넷플릭스도 보셔야 되고요. 뭐 만화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요. OCN도 봐야 되고요. 이런 증가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세분화, 분화라는 건 뭐가 분화가 됐니? 미디어 고객들의 그 결과로 생겨난 세분화라는 것은 됐지? 생각해 봐봐. JTBC 보통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MBC 뭐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되고 OCN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말 OCN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평일 OCN 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됐니? 미디어 채널과 수단은 증가한 건 맞아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미디어 층들도 어떻게 됐어? 세분화가 됐잖아. 이해됐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학인여고를 대상으로, 세일고를 대상으로, 명신여고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은 인하부고 대상으로. 그쵸? 지금 어떻게 됐어? 미디어 층들이 그 결과로 세분화가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을? 목적어 된 빨간 펜 가지고. 타겟 집단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의 타겟 집단들은 booth A and B 구조는 맞아요. 여길 잘 봐야 돼. 소비자들의 타겟 집단들은 쉬워지면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 하기에? 다가가기에 쉬워지면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reach가 관심을 얻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고요. 해설본에서도 관심을 얻다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굳이 관심을 얻다라고 안 하고 그냥 다가가다라고 해석했거든요. 말이 그게 조금 더 쉬워져요. 그 결과로 생겨난 세분화라는 것으로 따져보자면 소비자들의 목표 집단들은 어떻게 됐을까? 광고주들이, 미디어 전략팀들이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에게 다가가기 쉬울 수가 있고 다가가기 어려울 수가 있대. 그럼 생각해 봐봐. 다가가기 쉬운 건 당연한 거야. 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집단에게 어떤 거를 팔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집단에게는 수능 특강 교재를 팔고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팔고 중학교 1학년에게는 뭐 디딤돌이라는 교재를 팔고 그쵸? 세분화가 되어 있으면 다가가기엔 쉬워.
difficult는 뭐야? 다가가긴 어렵다. 이제 이 말이 지옥이에요. 두 번째 카트가 난리가 날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어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디어 층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층, 뭐 20대 여성층, 30대 남자 직장인층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여기 소비자 목표 집단의 광고가 지금 광고란 말 없었는데요. 그냥 들어와 봐. 미디어 광고를 의미할 거니까 광고가 다가가기에 쉽거나 어려워졌어요. 쌤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됐죠? 예상은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까요? 여쭤볼게요. 탕후루를 팔 거예요. 미디어 광고를 할 거야. 그러면은 아무도 TV를 안 보는 새벽 4시에 광고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KBS에다가 방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투니버스? 만화 채널에 광고를 해야 될까요? 투니버스 만화 채널에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층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다가가기 쉽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 they 그 타겟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참 쉽습니다. 뭐 하기에? 다가가기에 참 쉬워요. 그러니까는 타겟 집단에 관심을 얻기에 쉽다는 거죠. 물건 팔기는 쉬워요. In the sense that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관점 쭉 끌고 들어올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기까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타겟 집단들에게 다가가는 거는 괜찮아요.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다시 한번 미디어층들이 어떻게 되었어? 세분화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 좁은 관심 집단들로 바뀌게 되었어. 됐니? 관심 집단들. 미디어층이 세분화가 되어서 좁은 관심 집단들로 바뀌었대. 그럼 뭔 말이겠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남성, 여성으로 세분화를 했는데 이제 관심 집단들이 더 많아지겠네. 누군가는 운동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화장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여행에 관심이 있고 됐죠? 관심 집단들로 다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 집단들은 다시 한번 주간대에 제공을 받는 집단들인데요. 뭐에 의해서? 수천 가지의 특별한 관심사를 담고 있는 잡지들과 수천 가지의 TV 채널들, 수천 가지의 특정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잡지들에 의해서 제공을 받게 되는 세부적인 관심 집단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정리는 한번 해야 되겠죠? 소비자 집단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 집단은 관심 집단으로 세분화가 되었고 이들에게 누가 미디어 업계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니? 잡지들과 TV 채널들이 이들에게 광고를 할 수 있을걸요? 아닌가요? 이해 아직도 안 되셨나 본데 아까 표정 살짝 봤는데 이해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마라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같은 19살 고3 여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지은이 아직도 춤춰요? 지은이처럼 춤추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은유처럼 방송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누구예요? 수빈이처럼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은이에게 마라탕을 추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지은이? 지은이는 춤에 관심이 있으니 춤과 관련된 잡지로 걔한테
그 미디어를 때리면 될 거고, 수빈이 같은 경우는 뭐 운동이 아니라 노래와 관련된 잡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미디어층이 그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객들은 어디언스, 그 미디어 대중들은 세분화가 또 된 거지. 굉장히 좁은 관심사 집단들로 분류가 되었으며 수천 가지의 잡지들과 TV 채널들에 의해서 제공을 받게 되는 관심 집단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쭤볼까요? 그러면 이 집단들은 광고를 하기에 쉬운 대상인가요? 어려운 대상인가요? 쉬운 대상이죠. 왜? 수천 가지의 TV 채널과 수천 가지의 잡지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인터레스트, 관심사에 맞게 잡지나 TV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못했을까 봐 예시가 나와요. 만약에 광고자가, 그치? 내가 아까 광고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광고자가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관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쵸? 이게 이제 해설본,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고객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한번 돌릴 수 있죠.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 say,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고주가 좀 다가가기를 원해. trout fisherman, 요거는 그 송어라는 그 생선의 일종입니다. 이분이 그 피셔맨 낚시꾼에 대한 예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송어 낚시꾼에게 다가가고 싶어. 또 스포츠 자동차 애호가들이라든지 TV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 다시 우리말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다시 쉬운 말로 이런 사람들의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there are, 분명히 있겠지. 정말 specialist한 publications, 특수화된, 뭐 맞춤화된 뭐 어떤 출판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TV 쇼들도 있겠지. There are idea makers for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s. 그런 잡지들, 출판물들과 TV 쇼들은 뭐고요? 다시 주간대 이상적인 수단인 TV 쇼들. 아까 처음에도 makers가 나왔었죠. 이상적인 수단인 TV쇼래. 누구를 위한 타겟, 목표화를 위한 이상적인 수단인 TV쇼들. 그럼 먼저 느낌 잡아볼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위에 나온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그쵸? 타겟을 위해서 이상적인 수단이 되는 TV쇼들과 출판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런 출판물과 TV쇼는 어떤 특징이 있지? 굉장히 좁게 정의된 대중들. 선생님, 좁게 정의된 대중들이요? 관심 집단이 세분화가 됐다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narrow interest groups가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됐죠? 되게 좁은 방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대중들과 같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적인 수단이 되는 TV쇼와 각종 출판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예를 들어 볼까요? 송어 낚시꾼에게는 어떤 잡지를 제공해야 될까요? 패션 잡지, 낚시 잡지, 자동차 잡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광고업자는 일단은 이지어한 건 맞아.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가가는 건 쉬워. 왜?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인터레스트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관심 집단이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결국에는 광고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뭐 원문에 있는 표현을 계속 빌리자면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맞는 말이지. 그건 이상한 말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어렵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뭐가 difficult하다?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흐름 뒤집어 엎어졌죠? 그러나 소비자 집단들은 또한 더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관심을 얻기에 더 어렵다? 그러니까 다가가기에 더 어렵대요. 선생님, 소비자 집단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다가가기 쉽다면서요. 일단 가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대. 자, 어떠한 이유? 왜냐하면 agencies, 이 광고 대행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광고 회사예요. 광고 회사들은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대. 아, 이거 have difficulty ing네. 광고 회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뭐 하는 어려움? 다시 categorizing. 분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그 대상을 타겟 집단으로 다시 한번 분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이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다가가기가 어려워져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봐. 뒤를 보면 돼. 타겟 집단들은 누구고? That are sufficiently large. 충분히 큰 타겟 집단들인데 당연하죠. 타겟 집단은 크겠죠? 여기 to be workable. 이게 뭐 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운용할 수 있는 그게 해설본 표현이거든요. 저는 조금 어려워요.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돌리기가 조금 쉬워지던데요. 누구에게? General advertisers. 요 표현을 잘 봐야 마지막 문장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광고자들. 여기를 이해하면 끝이야. 진짜로. 여기를 이해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이해 안 될 수 있어. 왜? 우린 아직 분석을 하지 않았어. 그치? 자, 먼저 다시요. 소비자 집단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진대요. 왜 어려워? 광고 회사들이 대중을 소비자 집단으로 또 나누기 시작해. 또 나눠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인데 마라탕을 좋아하냐, 뭐 뭘 좋아하냐 이렇게 다시 나눕니다. 그런데 소비자 집단들은 일반적인 광고자들이 사용하는데 너무나 큰 집단들이기 때문에 됐어요? 일반적인 광고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큰 타겟 집단으로 나눠 놓기 때문에 소비자 집단은 다시 한번 다가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여기 문장을 보지 않았는데요. 정리는 한번 합시다. 정리. 광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네요. 언제? 왜 어렵습니까? 소비자층을 목표 집단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표 집단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일반적인 광고업자가 적용시키기에 너무나 포괄적이래요.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선생님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해요. 왜?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두 문장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비잉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 전달 아직 안 할 거예요. 여길 치고 일로 와서 얘를 전달할게요. 그러니까 being able to target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송어 낚시꾼을 목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용해. 무슨 말이야? 송어 낚시꾼의 관심을 끌 수는 있다고.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전제 조건 다시. 만약에 너가 낚시 도구를 팔고 있다면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낚시 도구를 팔고 있다면 송어 낚시꾼에게는 다가가는 것은 괜찮아. 맞는 말이죠? 송어 낚시꾼에게 낚시 도구를 팔 거예요. 안 사겠습니까?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그렇죠?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하는 건 괜찮아. 만약에 네가 낚시 도구를 팔면 그들의 관심을 얻을 순 있어. 그러나 얘들아 여기 말을 좀 많이 넣으셔야 돼요. 이게 뭐가 생략이 됐냐면요.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이걸 이수로 툭 하고 집어넣어 보세요. 단수잖아. 그치? 그럼 이 it이 의미하는 게 뭐야? 송어 낚시꾼을 타겟으로 대상을 하는 것은 들어왔지? 그건 it is not for. 이렇게. It is not useful. 유용하진 않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다시 앞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만약에 낚시 도구를 너가 팔 거야? 그럼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주 좋아. 그건 쓸모가 있지. 목표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being able to 다 넣어볼게요.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유용하진 않아. 됐어? 그리고 for를 치면 돼. 언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그 FMCG라는 게 해설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일상 소비재라고 한번 적고 가볼까요? 일상 소비재. 여기까지.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 같은 경우는 빠르게 팔리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비누, 뭐 폼 클렌징, 과자, 휴지. 그게 Fast Moving Consumer Goods입니다. 하지만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 뭐와 관련해서? 일상 소비재와 관련해서는 왠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간대. 일상 소비재는 뭔데요?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다양한 타겟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 소비재를 파는 건 왠지 쓸모없을 것 같은데 당연한 거라고. 아니야? 또 나만 신나고 또 나만 이해가 됐어요? 낚시 도구는 누구만 사겠어요? 낚시하는 사람만 사겠죠. 그쵸? 그러면은 낚시 도구를 광고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광고하기 좋아. 왜? 낚시를 하시는 분이니 낚시 도구를 팔면 되겠네. 그런데 일상 소비재는 뭐다? 다양한 타겟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낚시꾼만 필요한 거야? 그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일상 소비재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지 않아.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제 예를 넣는 거예요.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를 파는 사람이야. 송어 낚시꾼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가면 될까요? 이 휴지 송어 낚시할 때 전문적인 휴지예요. 이렇게 광고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려울걸요? 그러면 아까 자동차 애호가가 아까 나왔었죠? 자동차 애호가? 그럼 그분한테 다가갈게요. 이거 자동차 애호가이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과자입니다.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겠니? 어렵겠네. 아까 그 TV 드라마 광팬도 나왔었으니까 이거 TV 드라마 보실 때 꼭 드셔야 하는 팝콘이에요. 사시겠습니까? 그냥 일반 팝콘 사면 되는 거고 일반 휴지 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양한 타겟 집단을 요구를 하는 일상 소비재를 특정한 목표 집단에게 파는 건 어려워. 왜? 일반적인 광고업자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일반적인 광고업자가 이 목표 집단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나 포괄적이잖아. 이 휴지를 송어 낚시를 위한 휴지입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꼭 드셔야 하는 팝콘입니다. 야, 이거 광고하기가 지금 어렵네. 다가가기가 어렵지. 목표 집단으로 분류를 했었을 때 광고하기는 쉬운 상황은 있었지. 근데 이게 다시 세분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광고업자, 여기 나오는 일상 소비재를 다루시는 분들께서 적용시키기엔 너무나 포괄적이잖아. 그치? 이 점이 이해됐나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말이야. 봐봐. 한 번 더. 물론 뭐뭐이긴 하지만 반면에 송어 낚시꾼은 아마도 그래 가지고는 있겠지. 뭘? 다른 소비자의 관심사들을 가지고는 있겠지. 선생님 무슨 말이죠 갑자기? 휴지 안 필요하겠냐? 과자 안 필요하시겠어? 송어 낚시꾼이시라는 이 분도 이런 게 필요하긴 하다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미디어 수단들 있죠. 솔직히 난 여기가 처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미디어 수단들 여기 위에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알아? 잡지라고 적어놨네. 낚시 잡지라고 적어놨어요. 송어 낚시꾼, 휴지, 과자, 비누 당연히 이런 다른 소비자 제품들,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미디어 수단들, 즉 낚시 잡지들 that 주간대 cater for one hobby, cater for 충족시키다. 막 부서지고 난리 났다 분필. 뭐만 충족시키는? 딱 한 가지 취미만 충족시키는 낚시 잡지들이야. 됐지? 그럼 한 가지 취미는 뭐야? 결국에 낚시잖아. 됐지? 그러면 낚시와 관련된 미디어 수단들은 낚시 잡지라고. 그래서 난 위에다 그렇게 써놨다고. 이 낚시 잡지들은 결국에 제한된 사용일 겁니다. 또 전치사 추상명사. 제한된 사용? 그게 무슨 말이죠? 돌려봐 봐봐. 돌려봐. 제한적으로 유용할 겁니다. limitedly useful. 선생님,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한적으로 유용하다? 언제나 유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늘 유용하지는 않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낚시 취미만을 위한 낚시 잡지들은 유용하진 않아. 누구에게? 누구에게? 대부분의 광고업자들. 그럼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이 누구지? 다시 이 사람들이네. 일반적인 광고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오케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송어 낚시꾼에게 이건 송어를 낚시할 때 꼭 쓰셔야 되는 휴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쵸? 제가 광고업자입니다. 낚시 잡지가 있어요. 송어 낚시예요. 내가 여기 광고를 하고 싶어. 나 FMCG 판매업자야. 나 여기 휴지 광고하고 싶다고. 어떻게 광고해야 돼 이거? 송어 낚시할 때 꼭 필요한 휴지? 야 이거 어떻게 광고해? 집들이 갈 때는 꼭 들고 와야 하는 휴지? 아이가 뭔가 떨어뜨렸을 때 잘 닦이는 휴지? 광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취미만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건데 거기는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다시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은 또 누구고? 그러니까 일상 소비재와 같은 그런 광고업자들에게는 한없이 그 수단들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특정 소비자의 관심을 얻는 미디어 분산의 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이점이 있죠. 왜? 집단이 세분화가 되면 맞죠? 광고 방식들, 미디어 수단들도 세분화가 돼. 넷플릭스, 뭐 왓챠, 디즈니, KBS, 뭐 그중에서도 투니버스, OCN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관심 집단에게 다가가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다시 한번 more difficult한 상황이 있어. 왜? 목표 집단이 또 분류가 이렇게 쏙 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광고업자들이 적용시킨 너무나 포괄적이야. 여기를 썼잖아. 그치? 일반적인 광고자가 적용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타겟 집단들로 분류가 돼.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업자가 내가 휴지를 팔고 싶어. 근데 휴지를 판매하기에 너무나 광범위한 집단들 아니니? 어떻게 광고해야 되지? 물론 송어 낚시꾼을 대상으로 해서 낚싯대를 파는 것은 굉장히 유용해. 그러나 일상 소비재와 관련해서 팔기에는 유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송어 낚시꾼들이 다른 관심 제품이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야. 그치? 휴지도 필요하고 과자와 비누 이런 건 다 필요해. 그렇긴 하지만 하나의 취미만을 만족시켜주는 미디어 수단들, 즉 낚시 잡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광고업자들이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여기다가 안마의자를 광고할 건가요? 뭐 여기다가 뭐 물고기도 생명입니다. 뭐 이런 걸 광고를 할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미디어 분산, 이 미디어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 그거는 이점과 한계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카트 이 문장을 기점으로 팍 하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나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문장을 계속 잡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영어는 위에서 끌고 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럼 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내용이 여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걸 보니까 빡 캐치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지문은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꼭꼭꼭꼭 맛있게 씹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2강 수능 특강 시험 범위 끝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준비하셔야죠. 25년 3월 준비하도록 합시다.